안녕하세요. 정미홍입니다. 진정 토크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역사적 진실, 역사 진실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시철 목사님께서 또 아주 귀한 사진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예. 태극기를 이렇게 꽂기로 하셨어요? 아니, 어저께 네. 그 대통령님 재판 반청 가면서 네. 제가 태극기를 좀 반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응원하려고 여러 장을 숨기고 갔어요. 근데 다 뺏기고 요것만 제가 이제 볼펜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들어가서 성공을 했죠. 예. 이게 진짜 볼펜 스타일이네요. 예,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 이거는 그래서 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청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어요? 달고 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지 안 하던가요? 뒤에 있는 여자 경위가 굉장히 제지를 해요. 근데 이제 걔가 보지 못하도록 이제 가리고 앞에 있는 남자 경위는 좀 생긴 건 험악하게 생겨도 우호적이더라고요. 예, 그랬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전철을 타려고요. 네. 맨 앞에 플랫폼에 이렇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네. 전철이 서서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전철 기사가 저한테 인사를 해요. 오. 네. 그래서 네. 그분이 뭐 저를 알겠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죠. 그래서 저는 아주 오늘 너무 감동이 됐고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소망이 있다. 예.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 참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애국자들이 많다. 그리고 또 전철은 굉장히 강성 노조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좋은 소망이고 아주 희망을 받습니다. 네. 예. 진짜 희망적인 네,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은 어떤 사진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제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네. 이 박사님이 태극기 선물한 사진을 우리가 네, 받고 예.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방문했을 때 요거는 이제 이 박사님을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군 부대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네. 거기 이제 왼쪽에 백선엽 장군 계시죠? 네, 네. 별 4개, 3개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계십니다. 털모자 쓰신 분. 예. 근데 놀라운 거는요, 태극기를 전달하는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제가.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면서,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가 우리 휴전 64주년이었죠. 7월 27일. 그래서 이제 이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방문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아이젠하워가 방문한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코리아. 엄청난 인파죠. 어제 환영하는 인파입니다. 네. 종로구 지역마다 모였죠. 예. 저기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웰컴 아이크. 자, 종로구청에서도 나왔고, 예. 중앙청이죠. 예. 백선엽 장군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박사님께서. 이때 이제 태극기 집회죠. 쉽게 얘기하면. 예. 네. 전부 태극기를 엄청나죠. 손에 들고. 예. 성조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네. 예.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전선을 시찰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를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아들이 이때 이제 대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12월 4일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다른 나라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아들을 거기 그 그렇죠. 전선에 예.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쟁 한 복판 아니겠습니까? 예, 52년도면.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요, 구사단을 방문했습니다. 네. 백마부대. 박정희 대령이 참모장으로 재편성한 우리 이게 구사단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태극기 집회에 그 당시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대였죠. 그렇죠. 네. 최고 정예 부대죠. 네, 네.
뭐 그 이후로 구사단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태극기 집회에 구사단 출신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6.25가 그 북한이 이제 남침하면서 시작이 네. 되고 계속 밀리다가 네.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가 전세를 뒤바뀌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부 나와서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고 그렇죠. 예. 자 여기 이제 이 박사님하고 이제 그 시범 훈련하는 겁니다. 네. 참관하는 거죠. 예. 여기 이 박사님 나오시죠?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네요. 네. 지금 전선에서는 치열하게 지금 이겁니다. 엄청난 국기를 선물하시죠? 대형 태극기입니다. 또 놀랐습니다 제가. 그 하나가 가슴만 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태극기를 선물하셨다는 그게 정말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네.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이제 아니 지금 문재인 같으면 그 뭐 태극기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태극기 인정도 안 하던. 근데 태극기 보세요. 이게 지금 대형 태극기입니다. 저는 이제 어마어마한 가슴에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정도의 태극기로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동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국기개양대에 거는 길기도 무거운 태극기를 참 저런 배짱. 그리고 이제 저렇게 선물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크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휴전 직전에 6.25 동란 제3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이 아니라 북진 통일을 위한 이제 준비죠. 그래서 두 가지 사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이다 3천만, 통일이다 3천리. 이렇게 두 사진을 제가 따로따로 이제 구했는데요. 연결시켜 보면 저렇게 한 그렇죠. 파트입니다. 저게 북진이다. 꽃으로 가려 있지만 그렇죠. 북진이다. 3천만. 그다음에 3천만 다음에 통일이다 3천리. 3천리. 이제 휴전서부터 우리의 목표는 바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6.25에서 이젠 전취하자 통일 성업이 된 그렇죠. 거죠. 그게 우리의 자유민주 통일을 하자. 맞습니다. 이 내친 김에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자 이거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휴전으로 안 되지만 네.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체제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휴전 협정이 이제 드디어 맺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은 일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전이 아니라 통일이 목표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팽덕회. 기어코 통일 성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박사님이 휴전 담화문입니다. 그래서 휴전을 했지만 우리는 기어코 통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북한 동포여 실망하지 말라. 기다리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이제 그 경제 부흥이 이루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박사님의 휴전 담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과 이제 한미 동맹을 맺어서 일단 이제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중요한 문장입니다. 남한의 부흥은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북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예.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예. 모르는 채도 않을 것입니다. 예.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예.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기어코 경제발전하고 부국을 이루어서 북한 동포를 맞습니다. 살려내자. 이게 예.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유지였고 계속 우리가 지금 이어져 오는 그리고 건데. 박정희 대통령의 또 국시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하셨다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저것들이 이렇게 그렇죠. 한 건데 그것에 앞장선 그 자들은 반역 세력 아닙니까? 반역이죠,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축출해야 될 집단이 지금 그러니까 정권을 단순한 잡고 정치 있는 싸움이 겁니다. 아니라 북진 통일을 막은 세력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북한을 살려내려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반통일 세력이죠.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맞습니다. 거. 대한민국의 이 혈세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 이 수작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휴전이 드디어 됐습니다. 저게 이제 DMZ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자, 저게 휴전선이죠? 네. 휴전선이 각각 2km씩입니다. 휴전선이 있고 그렇죠. 양쪽으로 예. 2km씩 그게 예. 이제 DMZ죠. 예, DMZ인데 원래는 북한에서 제시한 거는 1km입니다. 네. 자, 북한은 적화 통일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못하면 자기네들 전범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화 통일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남침하려면 저 완충 지역이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죠. 예. 그래서 북한이 제시한 거는 1km였습니다. 1km면 뭐 금방 뭐. 그렇죠. 그래서 북쪽 1km, 남쪽 1km.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엔군 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충선이 길수록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시한 게 1.6km입니다. 네. 근데 결론은요, 2km, 4km가 됐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비죠. 예. 왜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예. 아니 그래도 누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을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최대한 이제 완충 지역을 넓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죠. 예. 그런데 유엔 측에서는 1.6km 해서 전체 3.2km를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결론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네. 최대한 16km까지 민통선을 만들었죠. 네. 예, 그래서 더 이 완충 지역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70년 동안 인적이 닿지 않은 최고의 생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자연의 그 자원은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통일 비용이 전혀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되는 순간 원화 가치가 2배로 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 DMZ에 있는 자연의 보고만 활용해도 엄청난 경제적인 자원이 된다는 거죠. 뭐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원화가 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시 말해서 제가 잘 이제 그래서 납득하기가 쉽지 예, 그걸 제가 않은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 전에 지금 38선보다도 동쪽이 높이 올라갔죠. 네. 그 서쪽은 약간 내려갔죠. 그 38선보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속초도 원래 38선에서는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파주 쪽 거기 개성이 우리나라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휴전을 통해서 북쪽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서쪽은 약간 내준 형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저 때가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때 사실 북진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고지전이 이제 저렇게 동부전선을 치열하게 뺏는 전쟁의 그 비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게 대표적인 종북좌파의 역사 왜곡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까지 조그만 땅 뺏자고 휴전을 안 하고 많은 그 한국 병사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승만 박사를 모독하는 영화입니다. 네. 예, 그런데요. 왜 이렇게 동고서조가 됐는고 하니, 자, 이제 휴전하면 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먹고 살 일이 네.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께서 3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첫째, 그 중부전선에 김해 철안 평화를 반드시 탈환해라. 네. 왜냐하면 식량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천, 춘천 지역에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경제를 하려면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춘천, 화천 발전소를 네. 확보하라.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거는요. 금강산을 반드시 뺏어와라. 왜냐하면 이건 관광자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금강산은 못 뺏고 설악산만 뺏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우셨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대신에 이제 서쪽을 잠깐 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고 단순히 무슨 뭐 땅 하나 좀 뺏자고 그렇게
그 젊은이들이 희생했다. 그렇게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 좌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적으로 예.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의 진실을 지금 잘못 그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나 이게 구석구석에 예.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걸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우리가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래서 영화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덕혜공주도 100% 왜곡 영화고요. 암살 영화도 이번에 이제 그 군함도라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한 의도가 다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휴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운 이제 미군과 우리 병사들 있죠. 뭐 우리 군인들이야 뭐 당연히 참 그 통일을 위해서 또 효과적인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했지만 미군들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에드워드 펜스입니다. 네. 이번은 52년도에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죠. 훈장을 받고 있는 그렇죠. 저 젊은 군인이 예. 에드워드 펜스 지금 현재 미국 부통령이시죠. 아버님이시죠. 예. 예, 아버님. 아버님. 네. 예. 네. 그래서 1년 동안 참전했지만 열심히 싸우셔서 이제 훈장을 받으시는 장면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반도에서 자유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즉 뭐예요? 통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스 이 부통령의 궁극적인 꿈은 역시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펜스 대통령이 아주 신실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아버지 사진과 그 훈장을 이렇게 동서훈장이죠.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훈장 서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받았던 훈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거군요. 예. 네. 여기 이제 요거를 다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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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예. 지금 펜스 부통령이 참 그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고가 생길 때 펜스 대통령이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면 저희로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일 작업을 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귀와 또 우리 대한애국당을 통한 새로운 이제 그 대한민국의 회복과 이런 것들의 그 비전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휴전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님이 휴전을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한미 상호 방어 조약.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북진 통일을 하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했었고 그렇죠. 미국은 이제 휴전이 이제 고만하자. 그렇죠. 예, 이제 고만하자. 이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칼자루를 오히려 이 박사가 쥐고 그럼 그러니까요. 네 아이젠하워 전략대로 휴전해줄 테니까 3가지를 해주면 해주겠다. 그 3가지가 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첫째는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죠. 네. 이 상호 방위 조약이 뭔고 하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바로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면 미국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저주하거나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돕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 당시 가장 거지 나라니까 미국은 최강대국이고요. 그런 나라가 이런 동등한 조약을 맺는다는 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만약에 뭐 미국이 영국하고 그런 조약을 맺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테니까 20개 정예사단을 만들어 달라, 도와달라. 20개 정예사단. 그래서 총 7억 불이 들어갑니다.
20개 사단을 만들어요. 네. 그 20개 사단이 들어가는 돈이 7억 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참 통이 크신 아, 분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대단하신 예. 분이에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로요 약 50배를 따져도 35억 불입니다. 예. 엄청난 돈이죠. 50배면 350억이죠. 50배를 따지면. 아 그렇죠. 350불. 예, 350억. 350억. 불. 우리가 350억 불이니까 예, 우리가 IMF를요. 수십조 원이죠. 예, 200억 불이 없어서 IMF 맞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이렇게 7억 불을 동원해 가지고 20개 사단을 만들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년 1억 불씩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1억 불씩 꼬박꼬박 주지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 뭐 50배로 하면 50억 불이니까 그렇죠. 예, 5조 원 이상을 그렇죠. 매년 그냥 준 거예요. 예. 그냥.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요 400만 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박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경제하고 다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렇게 지원해 주고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못 씁니다. 이 박사가 저 돈을 가지고 제일 쓴 게 유학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인재 키우는. 예, 미국 사람들은 야 지금 굶어 죽는데 밀가루 사서 밥 먹여야지. 이 박사는 아니다. 우린 굶어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학을 다 보냈던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 저게요 이 박사님의 하야하고 직결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년 1억 불씩 도와주기가. 그리고 이제 60년대가 되면요 아이젠하워가 잉여 8기를 마치고 민주당 케네디와의 대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이 박사에게 환율 정상화 해달라고 했죠.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반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박사님이 끝까지 버텼죠. 내 목이 잘리지 않느냐 안 된다. 그래서 타협해가지고 20%만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가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8천만 불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4.19를 빌미로 민주당 정권하고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해서 이 박사를 하야시킨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하고 그 협의를 해서 정권이 세우자마자 바로 환율을 정상화해서 50%만 지원을 하게 됐죠. 네. 예. 그 미국이 뭐 개입해서 예. 뭐 하야를 시켰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고 예. 그거는 뭐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그거는 이제, 그 예. 당시에 어찌됐든 그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야를 예, 그렇죠. 선언하셨고 예. 그러나 이제 또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역사 해석이 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네. 해서 그 덜레스와 네.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이제 가스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뒤에 이 박사님 아주 심각하게 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거의 이제 서명을 이제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박사님은 진짜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제 이게 성공을 하면 대한민국이 네. 이때부터 이제 기적적인 그 사인을 한 그렇죠. 코수염이 난 분이 변형태 외무부 장관. 그리고 오른쪽이 당시에. 덜레스. 네. 예, 덜레스 국무장관.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하죠. 네. 드디어 이제 이 박사님이 웃으십니다. 이제 됐다는 거죠. 네. 네, 뒤에 그리고 이제 덜레스와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예, 아주 자애롭게 쳐다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덜레스가 아주 전형적인 친한파입니다. 네. 예. 그 덜레스의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고요. 덜레스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덜레스가 해방 때부터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입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프린스턴 동문입니다. 아, 이승만 박사와 예. 덜레스. 그러니까 예. 뭐 그렇죠. 훨씬 친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고 거의 협조적이었겠죠. 뭐 좀 동생처럼 우리 형님처럼 이렇게 덜레스가 모셔서 아이젠하워 편이 아니라 미 국무장관이면은 아이젠하워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박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예. 지금 이승만 박사님 이후로 예. 저만큼 국제적 영향력과 힘을 가졌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나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외교를 그렇게 또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클 수 있었는데 우리 예. 대통령으로서 그 역량을 키울 수가 있으셨는데 안타깝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덜레스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 구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라 그래야 될까요? 아버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덜레스가 미 국무부에서 동아태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에 왔죠.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미국의 외교관들은요, 반드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옵니다. 근데 최초로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바로 온 분이 바로 덜레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가 나자 역시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고 그 유엔 21개국을 동원한 분이 바로 덜레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준 결정적인 그렇죠. 은인인 예, 셈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0개 사단입니다. 정예 20개 사단 네. 이제 편성한 겁니다. 저 왼쪽이 20개 사단이 다 미국의 지원으로 우리 군이 그렇죠. 만들어진 거라는 최정예 말씀이죠. 사단으로.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왼쪽에 우리 보기 왼쪽에 이제 그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 국내의 모든 학자들에게 네. 워커 장군과 만나는 사진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을 제가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네. 예, 저 사진을 그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도 그 워커 장군과 이승만 박사다 그렇게 알려진 사진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사진은 언제 사진인고 하니요. 1953년 11월 18일 논산에서 마크 테일러 장군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왜 만났느냐? 마지막 20번째 사단인 28사단 창설식 때입니다. 아, 예.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앞에 병사 보이시죠? 우리나라 병사. 네. 병사 왼쪽에 어깨에 마크가 있죠. 네, 가슴에 여기 아니, 왼쪽이 가슴이 예, 아니고 그렇죠. 어깨. 견장이. 네, 네, 네. 그게 몇 사단 마크신지 아시겠죠? 28사단이. 예. 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예. 그리고 헬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4일 날 교통사고로 소천하십니다. 의정부에서. 54년. 아니요. 50년. 아, 워커 장군. 워커 장군이. 네네. 예. 그러니까 워커 장군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몰랐죠. 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저걸 워커 장군을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사실 과학보다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보고 워커 장군이라고 소문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파들, 운동권들이 그렇게 반미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그 막강한 군대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니 예. 그러니까 이 반미하는 좌파들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역 세력을 네. 내란 세력이라 봐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요 정동 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네. 그 사고 현장에 가시죠. 예, 그때 이제 차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헬기로 이동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크 장군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워커 장군이. 아니, 워커 장군이. 50년, 그러니까 3년 전 얘기입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50년도에 그러니까 50년, 예. 전쟁 나고 바로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분은. 평양 수복하고 중공군이 오면서 오기 직전에. 아니요. 모아서 지금 막 피난 중입니다. 그래서 아. 동쪽에서는 흥남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아, 있고요. 네. 서쪽에서는 이제 일사후퇴가 이루어질 때 네. 중구전선에서 이제 그 우리 국군 트럭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워커 장군이 돌아가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워커 장군 만나는 사진이라고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걸 밝혀낸 거죠. 네. 예. 그래서 저게 마크 테일러 장군이십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워커 장군은 이 박사님보다 키가 작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분이 워커 장군이십니다. 아, 예. 키가 작으시죠? 그러시네요. 예. 네. 저게 이제 서울 수복하고 네.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승리하고 네. 서울 수복할 때 이제 훈장을 받으십니다. 태극무공훈장을 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네, 예, 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양까지 지금 탈환해서 워커 장군에게 그 태극무공훈장을 드리고 기념 촬영하는 건데 네. 보세요. 태극기가 이렇게 이력이 있습니다. 워커 장군이 태극기를 저렇게 들고요. 존경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고 하니 한국인이 너무너무 잘 싸웠거든요.
지금 저 태극기가 뒤집어졌어요. 뒤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네. 이렇게 태극기를 펼쳐 보이면서 그 워커 장군이 나타내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네. 한국의 그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네. 뭐 김백일 장군이라든지 네. 또 정말 1등병에 이르기까지 참 그 한국인의 그 아주 정신력 그 열악한 조건에 그래서 그 존경의 의미로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그런 네. 장면입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참 재미있는 시간, 예, 엄청난 역사죠. 정말 감동적인 예, 장면들을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